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습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원리를 다 아셨으니까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적 교습서에서 이 CO, 체킨스 오실레이터는 0.2라고 하는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라인에 대해서 그다지 유의미한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0.2보다는 위에서 조금 다소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다, 그 정도인데 그것도 너무 빈번하게 틀려서 이건 기술적 지표로서의 가치를 제가 찾은 적이 없어요.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를 단독 지표로서 활용하기보다는 확인 지표의 역할만을 부여하기로 했던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한마디로 이 거리량 가지고 딱 부러지게 고점과 저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CO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정한 구간 내에서 매집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분산 거래가 더 있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만약 스토캐스틱에서 고점 신호가 딱 잡혔는데 그 신호 안에서 분산 신호가 함께 잡혔다면요. 뭔가 팔고 있었다면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매도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종목을 사서 누가 수익을 시키려면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이렇게 덤법 시켜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의도로 은밀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면 요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눈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거 볼 것 없고 다이버전스만 보세요. 여러 가지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버전스만 보세요. 가짜 신호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스토캐스틱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CO가 주는 매도 신호가 정말 확실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십시오. 주가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스토캐스틱이 불만을 딱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르고 있지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래 CO를 보면 좀 더 확고하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자, CO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주가가 분명히 오르고는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이 종목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만하면 고점 신호에 대한 동의를 확실하게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처럼 CO는 특정 시점에서의 매수, 매도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신호를 주지 못하지만 스토캐스틱이라든지 DMI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중요한 매매의 결정된 시점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건 2008년도 10월 10일 LG전자의 모습이에요. 이 주가지수는 전고점을 막 넘기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토캐스틱은 현저하게 분산된 모습, 탄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 매도 신호인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 그 아래 CO를 보세요. 누군가는 이 종목을 교묘하게 팔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과 CO가 이구동성으로 매도를 권고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토캐스틱과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각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기울기로 선을 그었는데 훨씬 더 강한 신호를 보여주는 게 느껴지십니까? CO에서요. 요건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긴 거예요. 이 주가는 잠시 후에 급격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캐스틱이 주는 신호하고 CO,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신호하고 다른 신호를 보여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2008년도 3월 5일의 LG전자의 모습인데요. 자, 스토캐스틱에서는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가 잡힙니다. 분명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주가는 상승 중에 있었어요. 근데 스토캐스틱은 분명 매도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자, 매도 신호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치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의 동의를 얻는다? 자,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CEO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최근 거래는 분명히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래야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OBV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결코 플러스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죠. 이유는 봉의 색깔과 관련 없이 오로지 그날 하락했느냐 상승했느냐 요 결과치만 가지고 플러스의 값과 마이너스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체킨스 오실레이터는 주가가 비록 하락했어도 그날 매수 거래가 많았다면 플러스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매집의 징후를 훨씬 더 잘 잡아야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또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2010년 2월 11일 시가에 이 고객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던 종목이에요. 물론 저는 편입을 기술적 분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황이 우선이죠. 당시에 그리스와 관련된 악재가 짓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유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종목이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이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결정이 된 상태에서 드림팀을 통해서 매수의 환경이 적절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아래 보세요. 체킨스 지표는 어떻습니까? 2월 들어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때요? 줄곧 매수 거래 계속 저점이 상승하고 있죠. 매수 거래가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주가가 하락 중에 요 그리스 문제 때문에 주가가 분명히 오를 것이다라는 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매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황만 훌륭하다면 오로지 체킨스 오실레이터만 가지고도 훌륭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체킨이 상승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에서 어디서 어느 쯤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매수를 해도 되냐 마냐 요것만 알려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매수할 건데 얼마에 매수할 건데 그거는 몰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는 단독 신호는 아니다. 보조적인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미 DMI가 정확한 매수 신호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저점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DMI 편에서요. 마이너스 TI와 ADX가 30 이상의 구간에서 정확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자, 매우 훌륭한 매수 신호가 완성된 거예요. 하지만 워낙 심하게 때려 맞았던 종목이라서 살짝 자신감이 떨어지시죠? 그럴 땐 뭘 보시라고요? CEO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 있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 세로선이 있는 곳을 보세요. 그날 DMI에서 매수 신호가 딱하니 잡혔던 날입니다. 이 종목의 최저점에서 CEO의 모습을 보면 매수 신호, 그러니까 매수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자, DMI에서 매수 신호가 정확하게 잡혔고 CEO가 호전되고 있었다면 뒤도 볼 거 없다는 거죠. 이처럼 CEO는 어떤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 그 매도 신호에서도 그 신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우신 것만 가지고도 이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요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절묘한 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드림팀에는 아직 네 번째 주자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